제5차 중동 전쟁 우려감으로 한 주의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 내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으면서 주간 상승률 1위였던 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모두 일간 탑 30에 포함되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간 상승률 탑 30 내 가장 많이 부각받은 테마 안에서 상승률 1위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코스피 1.97, 코스닥 0.78,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10월의 첫째 주와 2차 전지 그리고 그룹주 부각받았다는 것 외에 연속성은 없었으며, 그리고 주말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재료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부각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부각받은 테마는 에너지 관련주로 30종목 중 6종목이 그룹핑 되었는데요. 그 외에 2종목씩 묶이면서 전쟁 관련주가 주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재부각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에 영향을 주었던 재료들은 10월 7일에 토요일에 유대 명절 직후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새벽 기습 공세를 시작하는 소식으로 월요일에는 휴장이어서 영향 안 받았다가 화요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소식이랑 그리고 미국 쉐브론사가 이스라엘 천연가스전을 폐쇄하였다는 소식이 이틀간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제5차 중동 전쟁 우려감으로 한 주의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 내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으면서 주간 상승률 1위였던 흥구석유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모두 일간 탑 30에 포함되었었는데요. 흥구석유는 석유, 에너지 관련주로 중견기업부 상장 주식이고, 시총은 지난주 마지막일 기준으로 2천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및 자사주 지분은 약 60%로 주간 117%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및 현황을 보시면 GS 칼텍스로부터 석유 제품을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처와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의 회복이 더뎌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략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 꺾인 다음에 상승하다가 올해 연간으로 변환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작년에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가 올해 또 감소를 하였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작년에 증가하였는데 올해도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 아직 높은 상황인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감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펀은 상반기에 1090으로 연간으로 따져도 500이 넘어서 근 5년 이래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9월 초에 정비열 전환 진통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때 급격하게 올랐던 재료는 러시아, 사우디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그 재료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에 상승분을 반납하였지만 떨어지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0월 초에 들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 나면서 상한가를 맞았었는데, 이때 수급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흥구석유 관련하여 리포트는 없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하여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 당시에 S&P 등락률을 기간별로 분석을 하였었는데요. 대체로 전쟁이 일주일이 지나면 상황 자체는 많이 진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변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딱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S&P는 주간으로 0.45% 동일한 흐름을 보였었고, 이거는 S&P이지만 코스피로 비교를 해봐도 1.97%,
지난주에 상승하였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과거 테러나 침공 그리고 전쟁 등의 주요 이벤트 당시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당일 주가 등락률과 저점까지 얼마만큼 빠졌었는지 하락률을 계산한 표인데요. 총 10번의 이벤트 중에서 평균 당일 하락률은 마이너스 1.6%였고 저점까지의 하락률은 5.6%였습니다. 평균보다 낮았던 이 세 번,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은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저점이 어딘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휴장 이후 이벤트 반영되었던 지난주 화요일 등락률은 마이너스 0.26%로 평균보다 1.6%보다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마무리로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그 주가 폭락이 아직 마음이 쓰라린 상태인데 4차 중동 분쟁과 대의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우려할 만한 최악의 상황까지 갈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생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요일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보니 곡물 관련주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업대학에는 저희가 필독서가 4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투자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강세장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침체 국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나가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공포감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시장에 관심을 잃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공부하고 대응하는 연습을 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